장두식 작가입니다. 요즘에는 머리를 많이 안 써서 그런지 기억력이 많이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뇌를 활발하게 써야지 간단한 계산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강형의 퍼스펙티브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법이라고 하는 그 칼럼이 있어서 내용이 조금 길지만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길을 알려주는지 확인하면서 운전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른다. 이제 우리 인간은 복잡한 길거리 지도를 애우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골치 아프게 전화번호를 애울 필요도 없어졌다. 이처럼 편안한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뇌에 있는 뇌세포도 근육에 있는 근육 세포처럼 자주 사용하고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된다. 우리는 사고로 다리를 다친 사람이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니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 신체가 각 부위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던 이 뇌에서도 각 영역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은 주로 사고 작용을 많이 한다. 복잡한 일을 해결하든지 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다. 앞부분 전두엽. 우리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서 골치 아픈 복잡한 일들이 많다. 모두가 전두엽이 할 일이라고 또 할 수가 있다. 우리 인생은 골치 아픈 일들의 연속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전두엽은 계속해서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한다. 우리 뇌의 귀 부근에는 또 축두엽이 있다. 이 양쪽의 귀 옆에는 축두엽이 있는데 이것은 기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을 읽든지 말을 듣고 이해를 한 내용을 이곳에 저장한다. 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암기하는 내용은 바로 이 양쪽의 축두엽에 저장이 된다. 학교 공부를 할 때는 축두엽이 발달이 왕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암기하는 일이 드물다. 그때에는 이 축두엽의 발달이 둔화될 것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소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또 나이가 들면 뇌의 기능 중에서 기억력이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것 같다. 실험 결과는 없지만 아마 평상시에 암기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 실제로 우리는 가끔 인터넷 접속을 시도할 때 본인 인증을 위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보내주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보통 그 숫자가 6자리 정도를 준다. 그래서 얼른 휴대폰에서 얼른 암호를 읽고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 6자리 숫자를 한꺼번에 외우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다. 앞 3자리는 입력을 하고 다시 또 뒤에 3자리를 읽어서 입력을 하곤 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긴 전화번호도 우리는 금방 외웠다. 나를 과거로 되돌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6자리를 통으로 외워서 입력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자 이제는 적응이 되었다. 나의 암기 능력이 또 향상된 것이다. 그 뇌의 뒤쪽에는 후두엽이라는 곳이 있다. 이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 얼굴에 있는 눈은 정상이더라도 이 부분을 또 다치게 되면은 시각 처리 작용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템포가 빠른 영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분명히 영상을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후두엽의 세태에서 온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요즘 어린이들은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보면서 자란다. 과거 어린이들보다 영상 처리 정보량이 많고 속도 또한 말할 수 없이 높다. 아마 현재 어린이들은 후두엽이 무척 발달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약 30년 후 우리 인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전화번호나 길거리 지도를 외우는 일은 너무나 오래전 일이다. 그래서 숫자를 암산하는 일도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비서가 전화를 받고 일정 관리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할 것이다. 변호사나 변리사가 판례를 모아 분석해주는 일도 옛날의 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의사도 가 환자 개인별 데이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진단하고 이에 맞는 처방을 해주면은 그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또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해서 인간은 불편하고 골치 아픈 일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간은 아주 편안한 가운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30년 후에는 주 3일 또는 주 4일 근무하면서 여가를 어떻게 즐길까 하는 것이 또 고민거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문제는 거기에 있다. 그런 생활을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거듭하고 일생을 여유롭게 한가하게 놀면서 지낸다면 인간의 그 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뇌는 매우 적응력이 빠르다. 그래서 언제나 편한 길을 선택을 한다. 인공지능에게 복잡한 일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또 한다. 지금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해 주기 때문에 굳이 애우려 하지 않는다. 이런 생활을 약 한 10년 동안 했더니 이제는 애우려고 해도 애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뇌이다. 미래 일반 대중의 뇌는 상당히 쇠퇴해 있을 것이다.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전두엽은 현저히 또 작아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지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 축두엽은 이축이 또 되어 있을 것이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보다는 또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는 경향에 따라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은 또 이축이 되고 영상을 처리하는 후두엽은 또 발달할 것이다. 아마 미래에는 상당히 둔감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 예측은 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AI가 보급이 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그 선진국에서는 그 정반대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공지능과 예를 들어 이런 그 드론 같은 것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밀접한 그 관계가 있지만 앞으로 그 전쟁이 났었을 때의 드론에 대한 활용 가치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